네, 여러분 저 221페이지 어제 로버트 필 이 지휘 지침까지 봤습니다. 그 아래 327번 볼게요. 327번. 그 로버트 필 지휘 지침에 관한 세부적인 문제들을 한번 볼게요. 327번. 로버트 필 기본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번에 모방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 정보는 유출돼서는 안 된다. 범죄 정보는 전파되어야 된다. 왜? 전파되어야 다른 경찰이 잡을 수도 있고 또 국민들은 범죄 당하지 않게 조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필은 전파하고 기록 남기고 후진국일수록 막 쉬쉬하고 기록도 안 남기고 그렇죠. 선진국일수록 기록 남기고 전파하고 그렇습니다. 자, 328번 로버트 필 기본 원칙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에 경찰의 효율성은 항상 범죄나 무질서를 진압하는 가시적인 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범죄 무질서 진압 검거죠. 근데 이것은 그냥 전통적인 생각이고 이 로버트 필은 아주 획기적인 선구자입니다. 선구자. 그래서 오늘날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 강조하는 예방 위주의 경찰 활동을 강조한 사람이 이 로버트 필입니다. 그래서 반대입니다. 반대. 그래서 범죄 무질서 진압 검거가 아니라 범죄 무질서의 감소나 부재로 판단되는 것. 그러니까 예방에 중점을 두라는 얘기입니다. 감소나 범죄 무질서 감소 부재 예방에 중점을 두라는 거고요. 329번 로버트 필 경찰활동 원리 4번에 경찰은 경찰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해야 한다. 이게 조금 직접적인 그런 표현이 아닌데 뭐냐면 로버트 필은 뭐라 그랬냐면 경찰의 물리력은 자발적 협력을 구하는 설득과 조언 경고가 통하지 않을 때만 사용해야 되며 설득과 조언 권고가 통하지 않을 때만 사용해. 이 말이 뭔 말이죠? 소극적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소극적으로 말로 하고 말로 안 들으면 그때 물리력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해야 된다 이런 표현은 하지 않았어요. 소극적으로 이런 표현도 하지 않았지만 내용을 읽어보면 소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과 조언 경고가 통하지 않을 때에만 필요 최소한도의 정도에 그쳐서 그래서 소극적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소극적으로라는 표현은 없지만 내용이 뜻이 소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물리력 사용은 소극적으로. 330번 영국 경찰제도 개혁 1829년 산업혁명으로 인한 치안 수요 급증에 대처하기 위해서 로버트 필에 의해 수도경찰청이 창설됐다. 맞습니다. 영국의 최초의 근대경찰이라고 하는 수도경찰청을 창설한 로버트 필을 영국 근대경찰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2번에 1964년 경찰법에 의해서 수도경찰청과 런던시를 포함한이 아니라 수도경찰청하고 런던시만 제외한 이 수도경찰청이 런던 경찰청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런던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수도경찰청 따로 있고 그 런던 안에 금융가 아마 반경 1.4km, 1.4km인지 1.10km인지 7km인지 하여튼 반경 한 1.5km 사방 1.5km 우리 서울로 보면 한 종로 1, 2가 정도만 따로 떼내서 시티 오브 런던이라고 하거든요. 런던 안에 시티 오브 런던이 있는 것이죠. 옛날부터 이 영국이 미국 뜨기 전에는 영국이 세계 중심이었잖아요. 그래서 영국이 지금도 이 금융이 굉장히 발달했거든요. 그래서 이 런던의 한가운데 금융가 거기만 따로 떼내서 시티 오브 런던이라고 하고 이 시티 오브 런던에는 시티 오브 런던에 경찰청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경찰청은 그레이터 런던 그 영국이 런던 전체는 그레이터 런던이라고 하고 런던의 한가운데 그 금융가는 시티 오브 런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레이터 런던의 수도경찰청하고 시티 오브 런던의 런던시 경찰청하고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경찰청과 런던시 경찰청이 따로 있는데 시티 오브 런던에 런던시 경찰청이 따로 있는데 그 수도경찰청과 런던시를 포함한이 아니라 제외한 것들이 1964년에 경찰위원회로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경찰청하고 시티 오브 런던의 경찰청은
따로 놉니다. 조금 나머지 지방하고 따로 놀아요. 그래서 이 영국이 자치경찰의 전통이잖아요. 영국에 우리 대한민국 경찰청 같은 이 조직이 있어? 없습니다. 영미 독부 중에서 대한민국 경찰청과 같이 중앙에서 집권적으로 딱 치안 업무를 관할하는 이런 경찰청은 없어. 딱 하나 프랑스만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가 우리 대한민국하고 똑같이 함프리리 댄대필 집권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측면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는 대한민국 경찰청과 같은 조직이 없어. 그러면 영국의 경찰을 누가 주도해? 일단 내무장관이 있고요. 진짜 집행하는 막 발로 뛰는 여기저기서는 이 수도경찰청이 주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도경찰청하고 시티 오브 런던의 경찰청하고는 따로 놀아. 좀 따로 노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1864년 경찰법 제정하면서 그때 가장 큰 특징이 내무장관이 전면에 들어서거든요. 원래 영국이 자치경찰의 전통인데 이 1964년 경찰법 제정하면서 내무장관이 강력한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이 1964년 경찰법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수도경찰청과 런던시는 따로 빼고 나머지만 경찰위원회로 통합합니다. 자, 3번에 정보국 수사국을 창설해요. 정보국 수사국. 그러니까 여기 막 국립범죄정보국, 뭐 국가범죄수사국 이 이름이 막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하는 조금 막 표현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하여튼 정보수사예요. 정보수사. 정보국 수사국을 1990년대에 창설하고 이 정보국 수사국이 합쳐진 게 뭐예요? 중대조직범죄청입니다. 그걸 소카라고 합니다. 소카. 2006년에 이 두 개가 합쳐져가지고 2006년에 중대조직범죄청 이 표현도 여러 가지 표현으로 쓰여요. 근데 이 소카라고 영어 표현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영어 표현이 반드시 가로 안에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학자들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려니까 뭐 중대조직범죄청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중대조직범죄국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름이 좀 다양하게 쓰기 때문에 소카라는 표현이 반드시 거기에 붙을 거예요. 그래서 범죄국, 정보국, 수사국 합쳐서 소카가 됩니다. 저 소카가 확장돼서 국립범죄청이 창설됩니다. 2013년에 이게 2013년에 국립범죄청이 창설됩니다. 그래서 정보국 수사국이 합쳐서 소카가 되고 소카가 확장돼서 국립범죄청이 된다. 숙지해 주십시오. 4번에 2000년 이후 수도경찰청도 자치경찰화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수도경찰청 하면 그냥 딱 영국 그레이터 런던의 경찰청이 수도경찰청이죠. 자, 각국의 수도경찰청이 파리경찰청이 있죠. 파리경찰청이 180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자, 수도경찰청이 런던 경찰청을 수도경찰청이라고 하죠. 근데 이 런던에는 수도경찰청 따로 있고 또 런던의 한가운데 금융가만 따로 관할하는 시티 오브 런던, 시티 오브 런던의 경찰청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터 런던의 경찰청은 수도경찰청이라고 하고 시티 오브 런던의 경찰청은 런던시 경찰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 런던의 경찰청이 수도경찰청인데 런던시 경찰청 하면서 따로 그냥 불러버린다. 그래서 런던의 경찰청, 그레이터 런던, 이 런던 전체를 관할하는 경찰청은 수도경찰청이고 런던의 한가운데 이 시티 오브 런던, 금융가만 관할하는 것이 런던시 경찰청이고 그렇게 따로따로 부릅니다. 근데 수도경찰청은 1829년에 로버트 필이 창설했죠. 동경경시청은 1874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갑오개혁이 1894년이잖아요. 우리 1894년에 우리 조선도
최초의 근대경찰이라고 하는 경무청 창설하잖아요. 좌우 포도청 합해가지고. 그 20년 전에 일본은 한 거죠. 동경경찰청을 창설합니다. 여러분 이게 창설할 때는 그러니까 이제 창설을 이 연도에 했는데 창설할 때는 국가경찰이었어요, 자치경찰이었어요? 다 국가경찰이었습니다. 국가경찰이었습니다. 지금은 예, 파리경찰청만 국가경찰이에요. 나머지는 다 자치경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 프랑스를 이 대한민국하고 똑같이 집권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함프리리 덴데핀. 그 이유가 다 여러 가지로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찰청이 있는 것이 프랑스밖에 없어요. 영미 독부 중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경찰청이 있는 것이 프랑스만 이렇게 있고, 또 수도 경찰청, 즉 파리 경찰청만 지금도 국가 경찰이고, 나머지 저 영국의 저 파리 경찰청만 국가 경찰이고, 영국의 수도 경찰청 그리고 동경경찰청은 다 자치경찰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331번 영국 경찰. 자, 3번에 국립범죄국은, 이게 국립범죄청 얘기합니다. 국립범죄청 NCA 국립범죄청, 뭐 국립범죄국 막 왔다 갔다 막 이름이 조금씩 그래서 좀 유연하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국립범죄국 또는 국립범죄청은 자, 정보국이 확대 개편된 것이다. 아까 정보국, 수사국 합쳐서 소카가 되지 않습니까? 중대조직범죄청, 소카가 확대돼서 국립범죄청이 돼요. 그래서 정보국이 바로 국립범죄청, 국립범죄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보국이 확대 개편돼서 국립범죄국 또는 국립범죄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국, 수사국이 합쳐서 소카가 되고, 소카가 확장적으로 개편돼서 이 국립범죄청이 됩니다. 자, 332번 이제 국립범죄청, 이게 저 위쪽 331번에 3번 지문에 국립범죄국이 지금 332번에 국립범죄청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국립범죄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국립조직범죄수사청, 이게 저 중대조직범죄수사청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가로에 소카가 붙어 있잖아요. 이 소카를 보고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이 표현이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교수들마다 조금씩 막 다르게 써요. 그래서 정보국, 수사국 합쳐서 소카가 되고, 소카가 확대돼서 국립범죄청 NCA가 된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국립조직범죄수사청 소카가 아동착취 및 온라인 아동범죄 대응센터를 흡수해서 2013년 국립범죄청으로 확대 설립됩니다. 자, 이번에 강력범죄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수사권, 체포권 직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찰 기관이 영미 독부 중에서 뭐 수사권도 없다 이런 표현이 있죠. 수사권도 없는 것은 저 독일의 연방헌법보호청이죠. 독일의 연방헌법보호청이 수사권이 없어요. 그래서 영국의 국립범죄청은 수사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국의 국립범죄청이 지금 332번 문제가 영국의 국립범죄청이잖아요. 이 국립범죄청이 당연히 수사권이 있지. 그러니까 범죄청이죠. 당연히 수사권이 있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것은 저 독일의 연방헌법보호청이에요. 자, 그러면 영국의 국립범죄청이 수사권이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막 경찰청과 같은 조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국립범죄청이 수사권이 있지만 수사권도 있고 범죄 정보 수집권도 있는데, 그냥 정보기관 좀 비슷하게 정보기관으로서의 성격이 조금 더 강한 것이 이 국립범죄청입니다. 그래서 수사권이 있기는 하지만 그 수사권은 막 아주 적극적으로 행사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찰청처럼 영국 경찰 전체를 막 리드하는 그런 조직도 아니고, 또 막 엄청 강력하게 수사하는 그런 조직도 아닙니다. 수사도 하고 범죄 정보 수집도 하지만 주로 범죄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더 많이 하면서, 수사를 할 때는 주로 저 수도 경찰청이나 지방 경찰한테 토스를 많이 해주는 기관이 이 국립범죄청입니다. 자, 4번에 지방경찰청장 중 한 명을 국립범죄청장으로 누가 임명해?
영국 치안의 최종적인 책임권자 내무장관. 영국 치안의 최종적인 책임권자가 내무장관이거든요. 영국이 자치경찰의 전통이라서 영국이 자치경찰의 전통인데 분권형이라고 구별하지 않고 절충형으로 구별하거든요. 영일호부독, 절충형, 영일호부독. 왜 그래? 내무장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1964년 경찰법 제정하면서 내무장관에다가 굉장히 권한을 많이 주면서 이 내무장관을 치안의 최종 책임자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지금도 자치경찰로 돌아가요. 자치경찰로 돌아가고 수도경찰청도 2000년부터는 또 자치경찰 돼버리고 하여튼 영국은 그냥 자치경찰입니다. 그런데 왜 분권형이라고 하지 않고 절충형이라고 그래? 내무장관 때문에 내무장관. 그래서 이 국립범죄청장도 지방경찰청장 중 한 사람을 내무장관이 임명합니다. 내무장관이. 자, 333번 영국경찰. 이번에 영국의 특별경찰은 운하경찰, 하천경찰, 대학경찰, 민간항공경찰, 왕실경찰. 왕실경찰은 따로 없고 그냥 수도경찰청에서 담당합니다. 왕실경찰은 따로 없고 수도경찰청에서 그냥 맡고 있습니다. 3번에 영국의 경찰제도는 전통적으로 자치경찰제도를 취하고 있어요. 맞아요. 영미가 다 그렇습니다. 영미가 다 그래요. 그래서 영국을 생각할 때는 그 10인조, 100인조, 샤이어 이게 다 자치경찰이거든요. 그냥 야 니들 알아서 해. 그래서 그냥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것이고 미국은 당연히 유럽에서 도망가서 그 나라 세우기도 어려웠던 그냥 도망간 사람들이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네 목숨은 네가 알아서 해. 그래서 옛날에 서부 영화 보면 막 다 총 들고 싸우고 막 그랬는데 지금도 총 들고 서로 싸우잖아요. 그래서 내 몸은 내 생명은 내가 지킨다. 이런 생각이 그냥 확고하게 박혀 있는 것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영미는 자치경찰의 전통이고요. 자, 4번에 수도경찰청장은 내무부 장관의 추천으로 국왕이 임명합니다. 맞습니다. 이 수도경찰청장이 영국 치안의 핵심이죠. 왜? 우리나라 경찰청 같은 그런 조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경찰청하고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조직이 국립범죄청이죠. 근데 국립범죄청은 수사권도 가지고 있고 범죄 정보 수집권도 가지고 있지만 막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냥 범죄 정보 수집해서 자기들이 수사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 범죄 정보 수사된 것을 대부분은 수도경찰청이나 지방경찰한테 토스를 해서 전파해서 그쪽에서 처리하게끔 하는 역할을 주로 하는 것이 이 국립범죄청이고. 그래서 수도경찰청장이 엄청 중요한 거죠. 그래서 수도경찰청장은 국왕이 임명합니다. 대신 이 치안의 최종 책임자인 내무장관이 추천하는 것이죠. 내무장관 추천으로 국왕이 임명하고요. 자, 아까 시티 오브 런던 있잖아요. 런던시 경찰청. 런던시 경찰청장하고 이 수도경찰청장하고 급이 똑같다는 거예요. 수도경찰청장하고 런던시 경찰청장하고 급이 똑같아요. 그런데 누가 더 중요해? 당연히 수도경찰청장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수도경찰청장은 국왕이 임명하고 런던시 경찰청장은 국왕 승인을 받아서 시의회에서 임명합니다. 시티 오브 런던 의회에서 시의회에서 임명합니다. 그래서 수도경찰청장 국왕이 임명하고 런던시 경찰청장 시의회에서 임명합니다. 그러나 급수는 똑같아요. 급수는 똑같아. 뭐 중요성은 당연히 수도경찰청장이 더 높지만. 자, 334번 영국 수도경찰청. 1번 왕궁 및 의사당 경비 업무를 수행한다. 수도경찰청에서 아까 왕실 경찰은 따로 없고 그냥 수도경찰청에서 왕궁 경비 업무까지 그냥 다 합니다. 그래서 왕실 경찰은 따로 두지 않습니다. 2번 중요 강력 사건의 수사 및 지방자치경찰에 대한 수사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이 수도경찰청장이 그러니까 막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 강력 사건 수사 당연히 하고요. 또 지방자치경찰에 대한 수사 지원 업무까지 수행합니다. 경찰청과 같은 조직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찰청 같은 조직이 없기 때문에 수도경찰청이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자, 4번에 마약밀매, 약물범죄, 아동범죄, 조직범죄 쫙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수사를 한다라고 하면 수도경찰청 수사하죠. 그러나 수사의 어떤 구체적인 것들을 딱 나열해서 이게 서술을 하면 국립범죄청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립범죄청의 업무를 말합니다.
국립범죄청. 자, 335번 수도경찰청장. 3번에 수도경찰청장은 국왕의 요청으로 내무장관이 임명한다. 내무장관 추천 또는 뭐 추천이라고도 하고 뭐 제청이라고도 하는데 내무장관이 추천해서 국왕이 임명합니다. 수도경찰청장이 영국 경찰 조직 안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국왕이 임명하도록 그렇게. 자, 4번에 수도경찰청장은 내무장관의 관리 외에는 대외적으로 독립한 지위를 가집니다. 수도경찰청장이 하여튼 영국 경찰의 가장 핵심이고 내무장관의 일정한 관리는 받습니다. 왜냐하면 치안의 최종 책임자가 내무장관이기 때문에 내무장관이 일정한 관여는 하는 것이죠. 그 외에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집니다. 수도경찰 역시 지금 자치경찰로 운영되고 있고요. 자, 오른쪽에 336번 영국 시도경찰 운영에 있어서 사원 체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영국이 1964년 경찰법에서 삼원 체제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1964년 경찰법상의 삼원 체제가 내청위죠. 내청위. 내무장관, 지방청장, 지방경찰위원회, 내청위. 근데 이 중에서 내무장관 권한이 너무 센 거예요. 너무. 1964년 경찰법 제정하면서 내무장관을 너무 세게 해놨어요. 그래서 2011년 1964년 경찰법에서 삼원 체제를 갖춰놨습니다. 그 삼원 체제가 내청위죠. 내청위, 내무장관, 지방청장, 그다음에 지방경찰위원회에서 내청위, 이 삼원 체제, 내청위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제가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내무장관이 막 너무 세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2011년 경찰 개혁법을 통해서 사원 체제로 바뀝니다. 그 사원 체제가 내청치치예요. 내청치치. 그래서 내무부 장관, 청장은 똑같고 내무장관, 지방청장, 내무장관, 지방청장은 똑같고 치안위원장, 치안평의회. 그래서 지방경찰위원회 없애버리고 치안위원장, 치안평의회를 만듭니다. 자, 그리고 왜 이렇게 사원체제로 바꿨어? 전에 1964년 경찰법에서 내무장관 권한이 너무 세서 그것이 비판을 받아가지고 이 2011년 경찰개혁법을 통해서 내무장관의 권한을 조금 축소합니다. 조금 축소하면서 내청치치 사원체제로 영국 자치경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지방경찰 사원체제를 보시면 내청치치인데요. 내청치치. 자, 치안위원장이 계획권자예요. 계획권자. 그 다음에 치안평의회가 견제권자인데 주로 누구를 견제해? 이 치안위원장을 견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경찰청장은 집행하는 것이고요. 내무장관은 조정감독. 그래서 이 치안위원장, 이 치치, 그 다음에 청장, 내무장관이 각각 계획, 견제, 집행, 조정이에요. 계획, 견제, 집행, 조정. 자, 그래서 하나씩 좀 보시면 치안위원장이 치안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선거위에서 선출되고요. 자, 이번에 치안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예산 재정에 대한 총괄권, 즉 전체적인 총괄적인 예산을 짜는 것이 이 치안위원장입니다. 자, 세 번째 청장, 차장, 지방경찰청장하고 지방경찰청 차장에 대한 임면권, 임명하고 면직하는 거. 이것도 치안위원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안위원장이 아주 뭐 다 해먹는 것 같죠? 그러나 다 해먹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큰 그림만 짜는 거예요. 계획 짜고 예산 편성하고 그다음에 청장, 차장 임명하고 뭐 이 정도 하는 겁니다. 자, 치안평의회에서는 이 치안위원장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것을 견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무가 지역 치안위원장을 출소시켜 가지고 질문을 할 수가 질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 치안위원장 그냥 직접적으로 견제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래 중간에 예산 지출 감사관, 예산 감사권을 가지고 있고요. 또 지방경찰청장 인사청문회를 이 치안평의회에서 개최합니다. 즉 치안위원장이 청장, 차장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치안위원장이 그냥 아무나 그냥 막 안 쳐? 막 안 치지 못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인사청문회를 치안평의회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치안위원장의 지방청장 임명권, 청장, 차장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지방청장 임명할 때는 이 치안평의회를 거쳐야 되는 것이죠. 자, 지방경찰청장은 그럼 허수아비 같은 조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 치안위원장이 큰 그림을 짜면 치안계획, 큰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큰 예산의 큰 틀을 짜면 세부적으로 집행은 지방경찰청장이 온전하게 자기 권한으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지방경찰을 운영하고요. 이번에 지방경찰청 차장을 제외한 모든 경찰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래? 차장은 저 치안위원장이 임명하잖아요. 차장은 치안위원장이 임명하니까 그 차장, 그러니까 청장, 차장을 치안위원장이 임명하니까 청장은 차장 빼놓고 나머지 모든 경찰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상적인 예산 운용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산의 큰 틀은 치안위원장이 짜는데 세부적인 집행은 세부적으로 돈 쓰는 것은 다 지방경찰청장이 다 돈 쓰는 거죠. 그래서 지방경찰청장이 꼭 뭐 치안위원장이 있으니까 허수아비 조직 아니야? 허수아비 아니야? 아닙니다. 지방경찰청장이 하여튼 큰 그림을 치안위원장이 짜주면 지방경찰청장이 뭐 집행하고 막 예산 쓰고 이런 것 그다음에 인사권 행사하고 이것은 온전히 자기 권한으로 다 행사를 합니다. 자, 내무장관은 조정자입니다. 조정감독자. 1번에 그때 지방경찰에 임무를 부여하고 그다음에 임무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2번에 내무부 예산 지원을 하는데 이 지방경찰 예산의 50%를 내무부에서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권을 행사하고요. 자, 3번에 지방경찰청장 중에서 국립범죄청장을 임명하고요. 4번에 전략적 경찰활동 요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전체 영국 안에 어떤 특별한 치안 수요가 있으면 이 내무장관이 각 지방청장한테 이런 것들을 좀 더 해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래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내무장관이나 지역치안위원장은 지방경찰청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방경찰청장을 지휘 명령하는 권한이 아닌 감시자로서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경찰청장이 뭐 여기 막 행위자가 엄청 많으니까 지방경찰청장이 허수아비 아니야? 허수아비가 아닙니다. 온전하게 자기 권한으로 집행을 합니다. 자, 아래 337번 영국 지방경찰의 사원체제. 자, 3번에 지방경찰청장은 지역경찰의 예산 지출에 대한 감사권을 가진다. 이 감사권은 누가 가져? 저 견제권자 지역치안평의회에서 치안평의회에서 가집니다. 다음 페이지 226페이지. 자, 338번 영국의 지방경찰 체제를 구성하는 사원체제 관련해서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자, 2번에 지역치안위원장 국가적인 조직범죄 대응을 위해 지방경찰에 대해서 임무 부여 및 조정 역할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이 사원체제의 각 4개 행위자가 계획, 견제, 집행, 조정입니다. 계획, 견제, 집행, 조정. 계획, 견제, 집행, 조정이에요. 계획, 견제, 집행, 조정입니다. 그래서 계획권자가 치안위원장, 견제권자가 치안평의회, 집행권자가 지방경찰청장, 그다음에 조정감독자가 내무장관 그렇습니다. 그것이 각각 내청치치 계획, 견제, 집행, 조정. 계획, 견제, 집행, 조정. 그래서 딱 여기 뭐 임무 부여 조정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2번은 내무장관입니다. 지역치안위원장이 아니고요. 자, 339번 영국의 내무장관 권한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내무장관은 조정감독자죠. 조정감독자. 그래서 1번 지방경찰에 대해서 임무 부여 및 조정. 2번 지방경찰 예산의 50% 부담하고 이에 대한 감사권 가지고요. 3번에 전략적 경찰활동 요구권 가지고요. 4번에 차장 이외 모든 경찰에 대한 인사권 이건 지방경찰청장이죠. 그래서 인사권 가운데서는 청장, 차장 임면권만 치안위원장이 가지고 나머지 모든 인사권은 다 지방경찰청장이 가집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340번 영국경찰 4번에 직접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할 수는 없다. 영장 청구권
있습니다. 있습니다. 저기 영미하고 독프하고 나누죠. 영미는 영장 청구권도 가지고 있어요. 경찰이 영장 청구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독프는 다 검사 지휘 다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수사권도 영미는 독자적으로 수사합니다. 완전히 독자적으로 수사해요. 독프는 검사 지휘를 받아서 대신 실질적으로는 경찰이 권한을 온전하게 행사해요. 그러나 형식적으로 법령상으로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독프는. 그래서 영미는 영장 청구권, 독자적인 영장 청구권 가지고 또 수사도 완전히 독자적으로 합니다. 독프는 영장 청구권 검사만 가지고, 그다음에 수사권도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경찰이 주도하고, 실질적으로는 경찰이 주도하지만 형식적으로 법령상으로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상명하복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미하고 독프하고 확연히 구분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영미를 놓고 얘기할 때 어디가 더 수사권이 강해? 영국이 엄청 강해요. 영국은 세계적으로 국민들한테 가장 신뢰받는 경찰 가운데 하나가 영국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경찰 힘이 원래 강해. 원래 영국은 기소권까지 행사했었어요. 그러다 1985년도에 검찰청 생기면서 이제 기소권은 검사한테 넘어가고, 지금은 수사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 검사는 수사를 하지 않아요. 미국 검사는 뭐 각 주마다 달라가지고 수사도 많이 하죠. 수사를 안 하는 검찰청도 있고, 그러나 이제 수사를 하는 검찰청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영국 검찰청은 수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온리 기소청입니다. 온리 기소청. 그래서 영국, 미국이 검사에 비해서 경찰이 엄청 강하죠. 특히 영국이 더 강해요. 특히 영국이 더 강합니다. 자, 341번 영국 경찰과 관련해서 잉글랜드와 웨일즈. 이 잉글랜드와 웨일즈를 왜 얘기하냐면 영국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러면서 여기에 이제 아일랜드가 있어요. 아일랜드에, 그래서 이 북아일랜드. 영국이 잉글랜드, 그다음에 여기 전라도처럼 웨일즈가 있어요. 잉글랜드, 웨일즈. 여기가 스코틀랜드. 그래서 영국이 크게 네 가지 덩어리로 나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영국 경찰하면 영국의 특징하면 잉글랜드, 웨일즈를 주로 말해요. 이 스코틀랜드하고 북아일랜드는 너무 떨어져 있어가지고 좀 체제가 조금 달라. 이 북아일랜드는 완전한 국가경찰 제도로 운영해요. 영국이 자치경찰인데 북아일랜드는 거기 테러도 하고 엄청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완전한 국가경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경찰하면 그냥 잉글랜드, 웨일즈를 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잉글랜드, 웨일즈라고 하면 그냥 일반적인 영국 경찰의 특성을 물어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경찰과 검찰의 관계. 1번 원칙적으로 검찰의 경찰 지휘권은 없고요. 경찰과 검찰은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요. 자, 2번에 경찰은 법관에게 직접 체포영장 청구할 수 있고요. 3번 범죄에 대한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고요. 그래서 영국 검찰은 1985년에 생겼어요. 그래서 완전한 기소청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영국의 검찰이고요. 자, 4번에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의 경우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경찰의 기소 의견에 구속된다? 그러면 기소기관이 아니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영국 검찰이라고 하더라도 경찰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죠. 기소기관이기 때문에 기소 여부는 자기들이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경찰 의견에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미국 경찰 넘어갈게요. 미국 경찰 342번 미국 경찰. 눈 좀 떠. 눈 뜨세요, 여러분. 저 기계 좀 켜주시고 기지개 좀 켜주시고. 저기 외국 경찰사 하고 있는데 외국 경찰사 좀 답답합니다. 저기 한 문제 나올까 말까 한데, 그래서 제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하나 제끼면 오늘 제껴, 내일도 제끼고 싶어. 또 어떤 부분적으로 보면 한 부분을 제끼면 다른 부분 또 제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문제가 터무니없는 문제야. 그럼 특정 문제는 제낄 수 있죠. 특정 지문이 터무니없는 지문이야. 그럼 그런 것은 제낄 수 있죠. 그러나 부분으로 제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 경찰사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미국 경찰 제도 1번. 미국 경찰이 신대륙 초기에 식민지 치안 유지를 위해서 도입한 영국식 경찰 제도는 컨스터블과 셰리프다. 당연하죠. 유럽에서 미국으로 도망갔는데 유럽에서 미국하고 제일 가까운 나라가 어디요? 영국이지. 그리고 우리 세계 지도를 보면 왼쪽 제일 끝에 있지만 그것이 이렇게 삥 돌아가서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왼쪽 맨 끝에 있는 영국이 미국하고 가장 가깝죠.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미국으로 도망갔죠. 그래서 미국의 뭐 지역 명칭이라든가 사회 제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영국 것들을 따서 한 것들이 겁나게 많습니다. 경찰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이 자치경찰의 전통이니까 미국도 자치경찰의 전통인 것이고, 그래서 영국에서 컨스터블, 셰리프 이렇게 쓰였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최초 미국 동부 쪽으로 이제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의 북동부 지역은 컨스터블이라는 명칭을 많이 사용하고, 그러다가 이제 남부로 내려와서 이 남부에서는 셰리프라는 명칭이 많이 사용되고, 그다음에 이제 서부 개척하죠. 서부 개척할 때는 컨스터블과 셰리프 명칭이 다 그냥 혼용돼서 그렇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경찰 제도가 발전하면서 사용된 명칭이 컨스터블과 셰리프고요. 자, 이번에 서부 개척 당시 역마차나 절도를 통한 역마차 보호, 그 다음에 절도를 통한 금괴 현금 보호,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경호경비 전담 회사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미국이 막 엄청 넓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미국의 북동부 개발하고 남부 개발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서부 쪽을 개척하는데, 그 서부 쪽을 개척할 때 서부 개척하는 것들을 뭐라고 그래서 골드러시라 그랬죠. 그래서 서쪽에 막 금광이 많아가지고 금 캐러 엄청 가서 실제로 막 금 엄청 캐고 막 그랬죠. 그래서 그것들을 경찰이 없으니까 민간 경호를 통해서 금을 날러야 팔 거 아니에요. 그때 민간 경호회사들이 엄청 발전했죠.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민간 경호가 가장 발달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3번에 19세기 미국 경찰은 비전문적이었고 지나친 분권화와 정치적 영향으로 효과적인 범죄 대치를 하지 못했고 경찰 내부 부패도 심한 편이었다. 그래서 20세기 들어서면서부터 각종 경찰 개혁 정책들, 경찰 개혁을 주장하는 그런 주장들이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오거스트 볼모, 윌슨, 워커숍 위원회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나온 이유가 영국 경찰은 부패하지 않은 경찰, 미국 경찰은 영국 경찰을 그대로 배워왔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부패한 경찰, 그렇게 좀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부패가 심한 편이었다. 맞고요. 자, 4번 이거 서술이 조금 이상해요. 국토안보부는 9.11 테러 사태 이후 국토안보부 새로 조직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재무부 소속으로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SS 시크릿 서비스를 창설했다. 이 SS가 딱 봐도 뭔가 막 비밀스러운 조직이지 않습니까? 대통령 경호 조직이 SS입니다. 다만 이 SS가 대통령 경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화폐 유변조 단속도 SS에서 합니다. 미국 달러를 세계가 다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달러를 지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한 임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SS 시크릿 서비스에서 비밀스럽게 경호도 하고, 대통령 경호도 비밀스럽게 하고, 이 유조 화폐, 유변조 화폐 단속도 SS에서 비밀스럽게 한다. 이렇게 좀 생각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SS가 최초 재무부 소속이었는데 지금은 국토안보부 소속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법 집행, 미국 연방의 법 집행기관들이 큰 틀에서 각 부처마다 막 있어요. 각 부처마다 엄청 있는데 가장 큰 줄거리가 법무부 소속 법집행기관, 그다음에 국토안보부 소속 법집행기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법무부 소속이 뭐가 있어? US 마샬하고 FDA가 있습니다. US 마샬, 그다음에 FDA. F가 FBI, D가 드럭. 저 마약을 드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약 단속국. 그다음에 A가 알코올. 그래서 알코올 총기 폭발물국. 그래서 US 마샬, FDA. 아니 뒤에다 제가 써놨어요. 예. US 마샬, FDA. 하나 더 나아가서 저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도
법무부에 있습니다. 왜? FBI가 미국의 수사를 대표하는 조직이 FBI지 않습니까? FBI가 법무부 소속이니까 이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도 법무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법무부 소속으로 있는 것이 기관으로서는 US 마샬, FDA, FBI, 드럭, 그 다음에 알콜, 이것이 법무부 소속이고 나머지는 다 그냥 이 국토안보부 소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법무부 소속 말고 국토안보부 소속 말고 나머지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주로 있는 것이 이제 법무부 소속하고 국토안보부 소속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US 마샬, FDA가 아닌 이 SS는 국토안보부 소속이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미국 경찰의 역사. 자, 3번에 보스턴시 경찰국이 탄생하면서 최초의 제복 경찰관을 도입했다. 이게 일단은 맞습니다. 여러분 미국 도시 경찰의 창설 순서가 보뉴필이거든요.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그래서 보스턴 경찰이 최초의 도시 경찰입니다. 그 보스턴이 최초의 도시 경찰이면서 최초의 제복 경찰이라고 얘기해요. 다만 어떤 교수님 책에 뉴욕 경찰이 제복 경찰의 최초다 이렇게 돼 있기도 해요. 왜 그래? 보뉴필이잖아. 보스턴하고 뉴욕하고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도시 경찰 창설 순서는 보뉴필이 맞아요. 근데 최초의 제복 경찰은 보스턴이라고 하기도 하고 뉴욕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뉴필 밑에 344번에 그 343번에 4번 지문하고 344번하고 지금 이제 주경찰의 창설 순서는 테메페예요. 테메페. 도시경찰 창설 순서는 보뉴필. 주경찰 창설 순서는 테메페. 텍사스, 매사추세츠, 그다음에 펜실베니아. 그래서 텍사스주, 매사추세츠주, 펜실베니아주, 테메페. 다만 최초의 주경찰은 텍사스주인데 최초의 근대적 주경찰은 테메페입니다. 펜실베니아주 경찰입니다. 이 최초의 주경찰은 텍사스주 경찰인데 최초의 근대적 주경찰은 테메페의 펜실베니아주입니다. 최초의 근대 주경찰이 뭐예요? 여러분 근대적 주경찰이라고 하면 직업 경찰로서 월급 제대로 받아가면서 평생 직장으로서 직업 경찰로서 뽑은 것이 이 펜실베니아가 최초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주경찰은 텍사스, 최초의 근대적 주경찰은 펜실베니아. 그래서 보뉴필, 테메페, 보뉴필 이렇게 좀 숙지 좀 해주시고요. 자, 오늘 345번에 윌슨이 주장한 경찰 개혁 방안. 제가 어제 이거랑 헷갈렸죠. 제가 어제 워커의 순찰의 기능 얘기하면서 워감서를 얘기해야 되는데 워커 교체 조정. 이게 앞에서 얘기하다 보면 이 뇌가 막 지 맘대로 그냥 막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헷갈렸는데 이것이 그겁니다. 경찰 개혁 방안에 20세기 초반에 미국에서 미국 경찰이 막 워낙에 막 정치에 휘둘리고 또 부패, 또 경찰의 자질도 막 뭐 이상한 새끼들 엄청 들어와. 그래서 경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경찰 개혁 방안으로서 경찰 전문 직업화도 얘기하면서 이렇게 개혁 방안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개혁 방안들 중에서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것이 윌슨의 개혁 방안하고 워커숍 위원회하고 두 가지가 이제 가장 많이 얘기됩니다. 자, 그 중에서 두 가지를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워커숍 위원회라도 외우는 거죠. 그래서 워커 교체 조정이에요. 워커 갈아 신는 거지. 워커 교체 조정. 신발끈 새로 묶는 거예요. 워커 갈아 신고 끈 새로 묶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워커 교체 조정. 그래서 워커숍 위원회가 얘기한 경찰 개혁 방안이 교체 조정, 교육 강화, 채용 기준 강화, 교체, 조정, 근무 조건 개선, 그다음에 정치적 중립, 정치적 간섭 배제, 정치적 중립. 그래서 워커 교체 조정, 워커숍 위원회가 교체 조정. 그 나머지가 윌슨의 개혁 방안입니다. 자, 346번을 보시면 자, 미국의 법준수 법집행 실태조사위원회. 이게 워커숍 위원회입니다. 위원회가 딱 이거예요. 위원회가 윌슨은 그냥 윌슨의 개혁 방안이고 워커숍 위원회 개혁 방안이 이 워커숍 위원회가 이 법준수 법집행 실태조사위원회가 워커숍 위원회. 여기 위원장이 워커숍이었거든요. 위원장이 워커숍이어가지고 워커숍 위원회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법준수 법집행 실태조사위원회 워커숍 위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교체 조정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세 개가 여기에 해당하고요. 왼쪽에 세 개는 윌슨의 개혁 방안입니다. 윌슨의 개혁 방안.
자, 넘어가서 자, 347번 20세기 초 미국 경찰. 자, 가해 워커샵 위원회 보고서에는 경찰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경찰관 채용 기준 강화, 교체, 오케이? 교체, 임금 및 복지 개선. 이거 엄청 많이 됐어요. 올해 경감 문제인데, 근데 임금 및 복지 개선이 못 봤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근무 조건 개선이죠. 그죠? 임금 및 복지 조건, 임금 및 복지 개선, 이게 근무 조건 개선이죠. 그래서 똑같은 말이고요. 교육 훈련 증대, 교육 강화. 그래서 워커 교체 조정 맞는 표현이고요. 가 맞고 나도 맞고. 이 워커숍 위원회 오거스트 볼머가 참여했거든요. 이 워커숍 위원회에 오거스트 볼머가 참여했습니다. 자, 다 윌슨은 1인 순찰제의 효과성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윌슨이 순찰차를 2명이 순찰차 한 대를 가지고 순찰하는 것보다 각각 한 명이 순찰차를 순찰하면서 2대로 순찰하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윌슨입니다. 자, 라의 루즈벨트 대통령 지시로 1903년에 최초 연방 수사기구가 재무부에 창설됐다. 이게 지금 FBI를 얘기해요. 근데 FBI가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이지 않습니까? FBI. 근데 FBI로 딱 창설되기 전에 법무부의 수사국으로 들어섰다가 FBI로 이제 확장됩니다. 그래서 그 최초로 법무부의 수사국으로 되는 것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지시로 됐는데 1908년이에요. 1908년. 그리고 재무부가 아니라 법무부입니다. 법무부. 1908년 법무부의 수사국이 들어서고, 그 1908년 법무부에 들어선 수사국이 1935년에 FBI로 확대 개편됩니다. 해설에 나와 있습니다. 1935년. 그러니까 1908년, 1935년, 1908년, 1935년, 1935년에 FBI로 확대 개편됩니다. 자, 348번 중간에 미국 경찰의 20세기 초 경찰 개혁 시대. 20세기 초 경찰 개혁 시대. 자, 1번 미국 경찰은 지나친 분권화와 정치적 영향으로 정치와 경찰의 분리를 추진했다. 맞습니다. 정치적으로 중립하지 못하고 정치적 간섭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각종 경찰 개혁 방안에서 정치적 중립, 정치적 간섭의 배제를 주장하곤 했었고요. 자, 이번에 경찰 개혁을 이끈 대표적인 인물로 오거스트 볼머, 오씨, 오거스트 볼머, 그 다음에 윌슨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윌슨의 개혁안, 그 다음에 워커숍 위원회의 개혁안이 대표적인데, 워커숍 위원회에서 주로 활동한 것이 이 오거스트 볼머예요. 그래서 워커숍 위원회의 개혁 방안은 곧 오거스트 볼머의 개혁방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3번에 경찰의 전문직화를 추진 확립했다. 오거스트 볼머를 중심으로 해서. 자, 4번에 시민과의 협력을 위해서 도보 순찰을 강조했다. 윌슨이 차량 순찰 강조했죠. 그리고 그 차량 순찰도 두 사람이 한 대 가지고 순찰 도는 것보단 두 사람이 각각, 한 사람이 한 대씩 해서 차 2대 돌려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윌슨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도보 순찰은 이 순찰 실험 관련해서 1970년대 들어와야 도보 순찰 실험하면서 도보 순찰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20세기 지금 초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20세기 초에 윌슨의 개혁 방안, 워커숍 위원회 개혁 방안 막 나오던 그때를 얘기하기 때문에 도보 순찰하고는 거리가 뭡니다. 도보 순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자, 349번 미국 경찰제도. 1번 19세기 연방 경찰 권한이 막강했어? 미국 경찰의 주력이 어디죠? 도시 경찰입니다. 연방 경찰은 좀 뒤떨어졌어요. 도시 경찰이 먼저 발전하면서 연방에서도 필요한 영역마다 연방 경찰을, 연방 법 집행기관을 하나씩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경찰의 주력은 도시 경찰이에요. 그래서 미국 경찰에서 주력 또 활성화된 거, 제대로 발전한 것이 도시 경찰입니다. 다만 오늘날에는 연방 경찰이 확대되고 있어요? 확대되지 않고 있어요? 오늘날에는 좀 확대되고 있어요. 뭐 때문에? 2001년 9.11 때문에 저 세계 무역센터 빌딩, 그 쌍둥이 빌딩을 알카에다에서 그냥 비행기로 박아가지고 그냥 그 빌딩 무너뜨려 버리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연방경찰이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찰의 주력은 도시경찰이고, 미국 경찰의 역사 속에서
도시경찰이 주로 발전해 왔고, 다만 최근에 9.11 이후에 연방경찰도 조금 확대돼 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최근 연방경찰의 기능이 강화 내지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9.11 테러 이후에. 자, 3번 정부경찰을 통합 지휘하는 이론적 지휘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17,000여 개의 경찰 기관이 있다고 하죠. 경찰관 숫자가 아니라 경찰 기관의 숫자가 17,000여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기관도 타 기관을 지휘 감독하지 않습니다. 그냥 각 기관이 그냥 지 맘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FBI는 FBI대로, 뭐 뉴욕 경찰은 뉴욕 경찰대로 다 그냥 각자 알아서 법 집행을 하는 것이 미국 경찰입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이 타 기관을 지휘 감독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350번 미국의 분권화된 경찰제도. 자, 3번에 국제 범죄 및 광역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뭐냐면, 자, 4번에 뭐 이렇게 좀 업무 중복 등 문제 극복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3번에 국제범죄, 광역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힘들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출제를 했잖아요. 근데 다만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미국이 17,000여 개의 경찰 기관이 막 난제해 있는 것이죠. 근데 미국이 지금 돌아가고 있어, 안 돌아가고 있어? 미국이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각 기관 간 업무 협조나 협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 안 돌아가? 아니, 돌아가니까 미국이 운영되고 있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냥 미국 각 경찰기관 사이가 적절하게 협력과 뭐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나 또 살짝 반대쪽에서 이런 식으로 비판받기도 한다라고 할 때에는 어느 기관이 다른 기관을 지휘 감독하는 기관이 없이 다 그냥 각자 그냥 놀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범죄, 광역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힘들다라는 비판이 있다.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놓고 약간 이쪽으로 얘기해도 약간 저쪽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확실하게 더 틀린 다른 지문이 있나 보고 나서 그것을 찍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외국 경찰이 옛날에 이 외국 경찰이 우리 시험에서 완전히 사라졌던 적도 있었죠. 우리 경찰 순경 시험에서, 채용 시험에서, 또 승진 시험에서 아예 사라졌던 적도 있습니다. 언제 사라져서? 공제 실무 문제집에 외국 경찰이 있다가 어느 날 쫙 다 빼버렸어요. 왜 빼버렸냐면 외국 경찰 출제되기만 하면 오류 시비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경찰청하고 이 경찰 공제하고 하여튼 공식적인 협의자면 비공식적인 협의를 통해서 외사경찰 빼버리자 그래서 외사경찰 빼버려가지고 그 뒤에 상당한 기간 동안 채용 시험에서도 안 나오고 승진 시험에서도 아예 안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 채용 제도 변화하면서 경찰청에서 새로 공제하면서 외국 경찰사, 한국 경찰사 합해서 5% 낸다고 해버려서 이제 외국 경찰이 새로 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외국 경찰사 안에서 문제들은 막 이런 지문도 옳은 지문, 저런 지문도 옳은 지문 해놓은 것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 최초의 제복 경찰이 보스턴시 경찰인데 또 뉴욕 경찰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듯이 이것도 역시 양쪽이 다 이렇게 논의가 된다는 거 조금 주의 있게 좀 봐주십시오. 351번 미국의 연방경찰. 1번에 연방경찰기관의 권한은 국가적 범죄 및 주간, 이게 주간이 각 주 사이에 여러 주에 걸친 범죄 단속에 한정된다. 맞습니다. 연방 전체에 미치거나 또는 여러 주에 걸친 문제, 그런 범죄 단속에 연방경찰기관의 권한은 한정되고요. 어느 한 주만의 문제는 그 주 경찰이 해야죠. 주 경찰이건 도시 경찰이건 해야죠. 자, 2번에 연방 법 집행기관은 대부분이 연방 정부의 각 기관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법무부하고 국토안보부에 소속해 있지만 꼭 거기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기관에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기관이 법무부나 국토안보부에 소속해 있어서 그러지 다른 기관에도 많이 있어요. 3번에 연방범죄수사국이 FBI 이외에는 모두 특정한 법 영역만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FBI는 연방법 위반, 그 다음에 각 주간 여러 주에 걸친 범죄를 일반적으로 그냥
다 담당하는 것이 FBI고 나머지 기관들은 다 특정 분야에서 있어서의 법 집행만은 특정 분야에 있어서의 범죄자 검거만 담당하는 것이 연방법집행기관입니다. 자, 4번에 연방법집행기관은 다수이지만 임무 중복 등 현상이 없이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다. 이것도 역시 틀린 지문으로 보기도 하고 또 약간 유사한 표현을 맞는 지문으로 보기도 합니다. 조금 주의해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자, 352번에 연방법집행기관 가운데서 법무부에 소속된 기관이 아닌 것은 법무부에 소속된 기관은 US 마샬, FDA, US 마샬 플러스 FBI 드럭 마약 단속국, 그다음에 A 알코올 총기 폭발물국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US 마샬, 그다음에 FDA 빼고 SS가 대통령 경호 플러스 화폐 유변조 단속을 하는 건데 SS는 국토안보부 소속입니다. 그래서 주로 법무부 소속하고 국토안보부 소속을 비교하셔야 되는데 법무부 소속이 US 마샬 플러스 FDA, FBI 드럭 마약 단속국, A 알코올 총기 폭발물국. 자, 353번 다음 중 국토안보부 소속이 아닌 것은 US 마샬 플러스 FDA를 찾으셔야죠. 왜냐? 우리 시험 범위에서 들어오는 것은 법무부 소속, 국토안보부 소속 말고 나머지 소속은 우리 시험에 안 나와. 그래서 그냥 그 나머지 부서에도 이 연방 법집행기관이 있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법무부하고 국토안보부 소속만 나올 겁니다. 그래서 US 마샬 플러스 FDA가 법무부 소속이고 나머지가 국토안보부 소속입니다. 다만 거기 미음에 국제형사자위구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은 법무부에 있죠. 이것은 왜? 미국의 수사를 대표하는 조직이 FBI인데 FBI가 법무부에 소속해 있으니까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도 당연히 법무부에 있겠죠. 그래서 미음에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도 법무부에 있습니다. 법무부에. 그래서 리얼하고 미음이 법무부 소속이에요. 국토안보부 소속이 아니고요. 자, 354번 US 마샬이 뭐냐면 여러분 영화 보면 US 마샬 많이 나옵니다. 미국의 US 마샬이 이제 특별한 경찰인데 이 연방 법원, 미국의 연방 법원이 그냥 저 뉴욕에 딱 하나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을 딱 잘라가지고 열 몇 개인가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연방 법원이 있다고 해요. 그 연방 법원마다 US 마샬이 하나씩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방 법원 관련된 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것이 US 마샬입니다. 그래서 1번 건국 초기 연방 정부의 유일한 일반적 법 집행권을 가진 조직이었고요. 자, 4번을 보시면 이 US 마샬이 담당한 기능이 업무가 자, 관할 법원의 법정 관리, 체포영장 소환장의 집행, 그다음에 증인의 신변 보호, 다 법원 관련된 거, 지역적 소유의 진압. 근데 거기 조직범죄 대체, 조직범죄는 이건 FBI입니다. FBI. 이 조직범죄가 여러 주에 걸쳐서 미국 전체에 걸친 문제이기 때문에 FBI가 주로 이 조직범죄 대처하는 것은 FBI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기타 법무장관의 특별지시 이행을 이 US 마샬에서 담당하고요. 자, 355번 FBI 역사적 발전 과정. 자, 1번 1908년 루즈벨트 대통령의 지시로 법무부에 수사국이 설치됩니다. 그 법무부 수사국이 이번에 1935년 연방범죄수사국으로 법무부 수사국이 연방범죄수사국으로 정식 출범하고요. 3번에 미국의 FBI 역사를 얘기하면 에드거 후버가 꼭 나오죠. 이 에드거 후버가 1926년 에드거 후버 국장은 수사국의 역할과 영향력이 민간인에도 행사되도록 지시하는 등 획기적인 발전을 가졌다. 그래서 민간인들도 막 뒷조사하고 막 하죠. 이 에드거 후버가 FBI 국장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냐면 1924년부터 죽을 때까지 합니다. 희한하죠. 미국이 민주국가인데 하여튼 희한한 국가야. 그래서 이 에드거 후버가 1924년부터 1972년 죽을 때까지 FBI 국장을 합니다. 그래서 종신 국장이 되버려요. 왜? 이 사람이 국장 딱 되면서부터 정치인에 대한 뒷조사를 해가지고 정치인들에 대한 그 약점들 다 장악해요. 정치인들에 대한 약점 중에는 대통령의 약점까지 딱 장악해가지고 대통령도 FBI 국장을 가로치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924년부터 1972년까지 48년 동안 FA 국장만 하다가 죽은 사람이 에드거 후보입니다. 골 때리죠. 와,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에드거 후보가 FBI 획기적인 발전을 가졌다고 얘기했는데, 그렇지? 에드거 후보 때문에 막 FBI가 엄청 권력기관으로 이제 성장한 것이죠. 그러나 미국 사회의 흑역사죠. 흑역사. 어떤 일개 개인이 대통령도 4년마다 한 번씩 또 그러니까 4년마다인데 통상 미국은 한 번 재임해서 이제 8년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도 4년이나 8년이면 가로치워지는데 FBI 국장이 48년간 하다가 죽어서 끝났다니까요. 자, 4번에 연방범죄수사국의 기능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9.11 테러 때문에, 2001년 9.11 테러 때문에 연방법집행기관이 현재는 좀 강화되고 있는 추세예요. 그 연방법집행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가장 선봉에 서는 것이 FBI죠. FBI가 대테러 기능을 좀 강화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356번. 다음 설명과 가장 관련 있는 미국의 법집행기관은 첫째 중간에 유조통화 단속 뭐예요? SS. 그 아래 현재 대통령 경호 업무 요인 경호 SS. 그래서 이 SS에서 SS를 특별 업무국이라고도 하고요. 또 비밀 경호국이라고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용어로 써. 그러나 SS를 옆에 붙여줄 거예요. 시크릿 서비스. 자, 이 SS가 대통령 등 경호 업무 플러스 화폐 위변조 단속을 맡는 것이 SS인데, 이 SS가 법무부 소속이 아니라 국토안보부 소속입니다. 국토안보부 소속. 그래서 법무부 소속은 US 마샬 플러스 FDA, FBI, 그다음에 드럭 마약 단속국, 그다음에 A 알코올 총기 폭발물국. 다음 페이지. 미국의 주 경찰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에 고속도로 순찰 기능만을 담당하는 고속도로 순찰대와, 지금 주 경찰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스테이트 주 경찰, 고속도로 순찰 기능을 담당하는 고속도로 순찰대와 일방 전차 사무를 담당하는 주 경찰국 등이 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주 경찰은 대부분 고속도로를 맡는 거, 고속도로 순찰 위주로 운영되는 것이 미국의 주 경찰입니다. 나머지 치안은 도시 경찰이 다는 것이죠. 뭐 LA PD, 뉴욕 PD, 보스턴 PD 이런 데서 이제 다 담당하는 것이죠. 대신 모든 주 경찰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일부 주 경찰은 주도적으로 막 다 하는 주 경찰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텍사스 주 경찰. 텍사스 주 경찰은 도시 경찰을 능가할 만큼 막 엄청 적극적으로 경찰권을 집행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주들에서는 주 경찰은 주로 고속도로 순찰 정도 하고, 그러나 이제 고속도로 순찰도 작은 것은 아니죠. 미국이 엄청 커서 도로가 엄청 발전돼 있죠. 도로를 장악했다는 것은 사실 엄청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주 경찰은 주로 고속도로를 담당하고, 일반적인 치안은 도시 경찰에서 담당하는 것이 미국의 이제 일반적인 치안 체제입니다. 자, 4번에 주 경찰의 업무는 범죄 수사에 한정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뭐 다양한 경찰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에서는 고속도로 순찰 위주로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아주 적극적으로 텍사스 주 경찰처럼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자, 358번 미국의 경찰제도. 1번 영국은 미국의 경찰제도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다. 맞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많이 미국으로 도망갔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고요. 2번에 보스턴시 야경제도는 미국 도시경찰에 시초됐다. 그래서 보네필,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그 미국 도시경찰의 창설 순서. 자, 4번에 뉴욕은 미국 최초로 주경찰을 창설했다. 보스턴. 그래서 보네필. 주경찰 창설 순서는 테메페, 텍사스, 매사추세츠, 펜실베니아. 대신 최초의 주경찰은 텍사스 주경찰인데, 최초의 근대적 주경찰은 테메페의 펜실베니아 주경찰이 최초의 근대적 주경찰이고요. 여러분 저 좀 쉬었다가 1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15분에.